박민준 회장이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의 화려함과 끝없는 사업적 요구 속에 묻혀 지냈다. 광대한 자산, 호화로운 시설, 그리고 그의 안식처가 되어준 다양한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서유진을 잃은 후 남겨진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다. 한때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찼던 밤들은 외로움의 긴 순간들로 변했고 들리는 것은 슬픈 추억의 메아리와 유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없는 괴로운 질문뿐이었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오후, 박 회장은 그의 주요 자산 중 하나인 그랜드 청담 호텔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주 그곳을 찾았고 이러한 부지런함이 그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랐다. 여전히 깨끗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웅장한 홀에 들어섰을 때 평소의 고요함을 깨는 낯선 소음이 들려왔다. 그가 넓은 대리석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멀리서 들려오는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갑자기 멈춰섰다. 그 음악은 초현실적으로 들렸지만 너무나도 익숙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확신했다. 그것은 유진이 자주 연주하던 멜로디, 그들만의 노래, 오직 둘만이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작곡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박 회장은 처음에는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마치 서비스 구역에서 나는 듯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갔다. 그의 발걸음은 호텔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다. 주방 쪽으로 걸어가자 방치된 구석에서 그는 낡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했다. 그 앞에는 호텔의 청소부 이하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치 그녀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들의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박 회장은 평범한 호텔 직원이 어떻게 그와 유진에게 그토록 사적인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고 깊은 비통함이 그를 감쌌다. 그 곡을 어떻게 연주하게 됐나? 마침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은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들켰다는 생각에 그녀의 뺨이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여기서 피아노를 치면 안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과거의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서 연주했을 뿐입니다. 박 회장이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멜로디를 어디서 배웠는지 말해봐. 그는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강하게 말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은의 당혹감은 역력했지만 그녀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연주하셨어요.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요. 하은은 목소리에 슬픔을 담아 설명했다.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 곡을 연주하면 어머니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박 회장의 심장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어떻게 평범한 청소부인 하은이 유진이 오직 그들만의 사적인 순간을 위해 만든 그 멜로디를 알 수 있었을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논리와 통제로 점철된 삶에 익숙했던 박 회장은 수십 년 동안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는 익숙한 소리를 발견했다. 자네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나? 박 회장이 좀 더 강한 어조로 물었다. 하은은 더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주저하며 망설였다. 사실 별로, 회장님.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 멜로디를 제외하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박 회장에게 계시처럼 다가왔다. 음악의 연결고리, 버려짐, 그리고 숨겨진 과거. 갑자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제자리에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처럼 보였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해답을 향한 불꽃을 지피는 조각이었다. 깊어지는 침묵을 느낀 하은은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과하듯 작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박 회장은 생각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재빨리 말했다. 나는 자네의 배경에 대해 더 알아야겠어. 나에게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 하은은 자신의 개인사에 대한 고용주의 강한 관심에 놀랐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박 회장의 진지한 시선에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겠습니다. 박 회장은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멜로디는 그가 오래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슬픔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신비롭게도 하은은 이제 20년 전 그날 밤의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푸는 중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박민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은이 연주한 멜로디가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를 괴롭혔다. 어두운 침실에 누워있을 수 없었던 그는 일찍 일어났다. 호텔에서의 기이한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절박함에 이끌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있는 넓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경영서적과 그의 직업적 성공을 기념하는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상징들 가운데 항상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이 하나 있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유진의 모습. 그녀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찍은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가죽 의자에 앉아 박 회장은 유진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어쩌면 그 노래가 그녀와의 신비로운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액자를 쓰다듬었고 그는 깊은 그리움과 절박함을 느꼈다. 몇 시간 후 그는 다시 호텔로 돌아가 하은과 다시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이제 첫 충격의 안개가 걷혔으니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다. 서비스 구역으로 들어서자 그는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하은을 발견했다. 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은 씨. 그는 첫 만남 때보다 부드럽게 불렀다. 시간 좀 있나? 하은은 그의 재방문에 놀랐다. 이전의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 회장은 다른 직원들의 눈과 귀를 피해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자고 손짓했다. 자리를 잡자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젯밤 자네가 연주한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자네 어머니에 대해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해줘. 고아원에 맡겨줬다고 했지. 맞나? 하은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어렸을 때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희미하지만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 가끔 그 노래를 연주해 주셨어요. 박 회장은 오싹함을 느꼈다. 우리 삶이 바뀌기 전에 라는 그녀의 말은 유진이 사라지고 그의 세상이 무너졌던 날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과 공명했다. 그 밖에 기억나는 건 없나? 박 회장은 이제 더욱 호기심이 생겨 재촉했다. 하은은 고민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뇌가 서려 있었다. 나무가 많은 공원과 한 여인. 아마도 제 어머니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항상 그림자에 가려져 흐릿해요. 박 회장은 발견에 가까워졌다고 느꼈지만 하은의 기억이 모호하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속했다. 자네의 과거를 찾아보려고 한 적은 없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왜 버려졌는지. 하은의 눈에는 슬픈 체념이 가득했다. 아니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그냥 모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삶이 쉽지 않았고 그런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던 박 회장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하은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만약 자네가 괜찮다면 내가 조사를 돕고 싶네. 박 회장은 진심으로 제안했다. 그런 구체적인 기억을 가진 사람이 어둠 속에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가 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하은은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와 같은 지위의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초기 망설임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한 염려에 감동받아 조심스러운 개방성으로 바뀌었다. 회장님께서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동의했다. 그녀의 동의에 박 회장은 지체 없이 탐정을 고용하여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맙네 하은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곧 자네의 과거에 대해 더 알게 될지도 모르지. 하은은 박 회장이 왜 그토록 이 일에 몰두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탐색이 그녀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해답을 밝혀줄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박 회장에게 이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힘을 가진 비밀을 밝혀낼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박 회장은 탐정의 말이 무겁게 공중에 떠 있는 동안 너클이 하얗게 될 때까지 책상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들이 뭘 알아냈지? 그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회장님. 이하은 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소식에 박 회장의 세상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의 삶의 기반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고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진실의 무게를 느꼈다. 자신의 딸, 그의 지붕 아래서
객실 청소부로 일하던 수줍고 조용한 그 젊은 여인이 그의 피를 나눈 자식이라니.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애도했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 기쁨, 하은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그녀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들에게서 소중한 세월을 빼앗아간 쓰라린 운명에 대한 분노 등 온갖 감정이 그를 휩쌌다. 그 아이는 알고 있나?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탐정이 대답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이 소식을 하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 전해야만 할까? 고맙네. 박 회장은 마침내 말했다. 그의 어조는 눈에 띄게 지쳐 있었다. 일단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게.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탐정은 전화를 끊기 전에 대답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조용한 전화기를 응시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일어서서 방을 서성였다. 생각과 감정의 폭풍에 휩싸인 채 어떻게 하은에게 충격을 주지 않고 자신을 밝힐 수 있을까? 호텔에서의 형식적인 관계 외에 그녀가 그를 신뢰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숨길 수도 없었다. 하은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하은의 소박한 직원 숙소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문 앞에 서서 그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폭로함으로써 하은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던 유진에 대한 기억과 서로에 대한 약속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은, 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다. 회장님, 그녀는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박 회장은 감정에 휩싸여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하은은 더욱 의아해하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박 회장은 소박한 의자에 앉았고 하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긴장했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불안하게 물었다. 박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은 씨, 그가 부드럽게 시작했다. 자네의 과거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 하은의 눈이 커졌다.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워하는 듯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가 속삭였다. 박 회장의 시선은 연민으로 가득 찼지만 하은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자네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자네의 배경에 대해 조사를 했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지. 자네는 내 딸이야. 방 안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하은은 그 말이 입술에서 낯설게 느껴지는 듯 되뇌었다. 그래, 박 회장은 감정이 목소리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자네는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와 나에게서 빼앗겼어. 나는 자네가 어떻게 됐는지 몰랐고 자네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어. 하은은 얼굴을 가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을 이해하려 애썼다. 박 회장은 그녀에게 공간을 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긴장된 순간이 흐른 후 하은은 의심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제 와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도 이제 막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박 회장은 진심으로 설명했다. 자네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어. 자네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고 과거를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하은은 조용히 있었다. 그녀의 감정은 혼란과 슬픔의 소용돌이였다. 박 회장은 하은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섰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난 여기 있을게. 그러고 나서 그는 나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은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서 하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평생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을 맞추려는 듯 그의 모든 말을 곱씹었다. 얕은 숨과 떨리는 손은 그 계시의 무게를 강조했다. 그녀는 항상 공백,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한 장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 이야기의 전환이 이렇게 극적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납치되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다니. 이건 사실일 리가 없어. 그녀는 혼란스럽게 방을 서성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평생 내가 겪은 모든 것이 이제 와서 보니 거짓말 같아.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일어서서 그들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 했지만 하은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멈춰섰다. 그는 몇 주 동안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하은에게 그들의 관계의 현실을 이해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은아,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 당장 받아들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하지만 네 어머니를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그녀가 나에게서 납치되었을 때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 이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너희 둘 다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은이 박 회장을 마주하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모가 있다는 개념은 그녀에게 낯설었다. 그녀는 기댈 가족 없이 표류하는 듯한 느낌으로 자랐다. 이제 그녀가 거의 알지 못하는 그녀의 고용주가 그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한 번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감정의 무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그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 새로운 현실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 네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난 여기 있을게. 하은은 다른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답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은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진실을 고백한 것에 대한 안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는 가장 힘든 부분은 하은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은은 호텔 복도를 헤매면서 새롭게 발견한 과거의 무게를 느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삶은 한 번의 대화로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그녀는 답을 찾으려 했으며 목적 없이 걸었다. 그녀의 고용주였던 강력한 남자의 이미지를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기억 속 유령 같던 그녀의 어머니는 이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여인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하은은 자신의 새로운 현실과 계속 씨름했다. 밤에는 어린 시절에 설명할 수 없는 조각들이 꿈에 나타났다. 어머니가 한때 연주했던 멜로디의 단편적인 기억, 우연히 그녀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는 계기가 된 그 멜로디.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흐릿했다. 명확함을 간절히 원했던 하은은 자신이 자란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기를 바라면서 건물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작아 보였지만 즉시 익숙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의 메아리가 텅 빈 마당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유령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어린 시절을 감쌌던 외로움을 상기시켰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알던 보호자인 아니타 여사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하은아, 내 사랑, 오랜만이구나. 그 여인은 그녀를 껴안으며 기쁘게 인사했다. 몇 년 만에 여긴 어쩐 일이야? 망설이며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니타 여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항상 하은의 과거의 평범함 이상의 미스터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하은을 작은 기록 보관실로 데려가 그녀의 어린 시절 문서로 가득 찬 파일을 건넸다. 이게 우리가 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부란다. 아니타 여사는 파일을 건네며 설명했다. 하은의 손이 떨리면서 페이지를 넘겼고 그녀의 눈은 그녀가 도착한 지 몇 년 후에 추가된 손으로 쓴 메모에 고정되었다. 병원 근처에서 발견된 아이, 어머니 신원 불명, 실종됨. 그녀는 메모를 다시 읽었고 각 단어는 그녀의 의식 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최근에 강태식의 측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 그가 우리가 너와 유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는군. 박 회장이 밝혔다. 공포의 전율이 하은을 꿰뚫었다. 강태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인가요? 그녀는 목소리에 불안을 담아 물었다. 그는 우리가 계속 조사하면 유진에게 저지른 그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그는 필사적이야, 하은아. 그리고 필사적인 사람은 위험해지지. 박 회장이 대답했다. 하은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불타는 분노로 가득 찼다. 이 남자가 계속해서 그녀의 삶을 괴롭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는 답이 필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의가 필요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결의에 찬 눈으로 물었다. 그 때문에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 후에 더 이상 그가 제 삶을 망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박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며 동의했다. 그가 다시 행동하기를 기다릴 수 없어. 내가 그를 상대하겠네. 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연락처가 있어. 그가 계속해서 해를 끼치도록 놔둘 수는 없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박 회장의 선언에서 차분한 결의를 느꼈다. 그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의 약속을 신뢰했다. 그를 상대할 때 저도 함께 가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완전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박 회장은 하은의 힘에 감탄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을 걱정했다.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강태식은 상대하기 쉽지 않아. 그는 위험하고 네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아. 그가 말했다. 저는 위험이 두렵지 않아요. 하은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건 제 인생에 관한 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박 회장은 그녀의 결의를 보고 그녀의 요청에 굴복했다.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마주할 거야. 너 혼자 하도록 놔두지 않겠어. 하은은 박 회장의 약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계속되는 고통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박 회장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맞설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강태식과 맞서기 위해 준비하면서 둘 다 앞에 놓인 도전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가까웠지만 위험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며칠 동안 긴장과 기대가 그들 주위를 감쌌다. 박 회장은 강태식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오랜 동료들과 연락했다. 그들이 받은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희망적이었다. 한편 하은은 혼란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계속 싸우면서 강태식과 대면하는 감정적인 측면에 대비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이 파괴되고 자신의 고통에 대한 정의를 찾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정보원이 박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강태식 코르테즈를 찾아냈습니다. 정보원이 말했다. 오랫동안 종적을 감췄지만 최근 도시 외곽의 외딴 저택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불법 거래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강태식이 초래할 위험을 알기에 전화기를 꽉 쥐었다. 확실한가? 그가 진지하고 위험 있게 물었다. 네, 회장님. 위치는 비밀이지만 그의 존재는 확인되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의 보안이 철저합니다. 정보원이 경고했다. 감사를 표한 후 박 회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식은 이제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고 그와 맞설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 위험은 특히 하은의 안전에 대한 무거운 우려를 가져왔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은 하은을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소식을 전하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다. 강태식을 찾았어. 그는 하은의 반응을 살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놀랐지만 하은은 상황의 무게와 위험을 이해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가 어디에 있죠?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도시 외곽의 한 저택에 있어. 보안이 철저하고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진실을 알아낼 기회야. 하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강태식과 대면하는 것은 단순히 어머니의 운명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된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그를 상대하는 동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를 직접 보고 왜 우리 삶을 망쳤는지 이해해야겠어요. 눈에 띄게 걱정하면서도 박 회장은 이해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은아. 하지만 준비해야 해. 강태식은 위험하고 상대하기 쉽지 않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가 경고했다. 하은의 대답은 분명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저는 평생 진실을 찾아왔어요.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박 회장은 하은의 용기에 감명받았지만 감정적이든 신체적이든 실제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은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권리를 인정했다. 좋아, 함께 이 일을 마주하자. 그가 그들의 계획을 확고히 하며 대답했다. 며칠 후 박 회장과 하은은 강태식의 외딴 저택으로 향했다. 여행은 조용했고 둘 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은은 창밖을 내다보며 어머니의 단편적인 기억을 맞추려 했었다.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택은 예상대로 불길했다. 높은 나무와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고립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박 회장은 안전한 거리에 차를 세웠다. 준비됐나?
그가 하은을 진지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 대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다. 박 회장의 사설, 보안팀 동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진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했다. 주택에 가까워질수록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은 그들의 임무의 긴장감을 무겁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문에 도착하자 박 회장은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강한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는 위협적인 경비원이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기서 뭘 원하나? 그가 거칠게 물었다. 강태식과 이야기해야겠소. 박 회장은 권위 있게 말했다. 박민준 회장이 왔다고 전해줘. 중요한 일이라고. 경비원은 그들을 쳐다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리는 동안 하은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의 운명과 강태식의 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분주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강태식이 문에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위압적이었고 그의 미소는 차갑고 조롱으로 가득했다. 박 회장, 오랜만이군. 그는 목소리에 증오를 담아 인사했다. 그는 시선을 하은에게 옮겨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그리고 동반자까지 데려왔군.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겠지? 강태식. 박 회장은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채 말을 시작했다. 나는 유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네가 왜 내 딸을 고통받게 내버려뒀는지 알고 싶다. 강태식은 차갑게 웃었다. 조롱으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유진은 우리 게임의 일부였을 뿐이고 내 딸은. 그는 경멸하며 하은을 쳐다보았다. 애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말에 하은은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분노와 보호 본능에 이끌린 박 회장은 계속했다. 우리는 완전한 이야기를 원한다. 강태식. 게임은 그만둬. 유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 삶을 망쳤는지 전부 말해.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강태식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하듯 손을 들었다. 진실? 그게 무슨 소용이지? 유진은 나에게 도구에 불과했고 너는? 그는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진실을 보기에는 너무 눈이 멀었지.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하은은 목소리를 찾았다. 고통으로 무거웠지만 해답을 향한 필요에 이끌렸다. 제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왜죠? 해명하세요. 그녀는 단호하게 요구했다. 강태식의 시선은 그가 대답할 때 얼음장 같았다. 내 어머니는 박 회장에 대한 내 복수의 미끼였을 뿐이야. 나는 그를 파괴하기 위해 그녀를 데려갔고 성공했지. 안 그런가? 그 이후로 넌 결코 예전 같지 않았잖아. 박 회장. 그의 파괴적인 미소는 박 회장에게 향했지만 하은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꼈다. 고통스러운 폭로는 하은에게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다. 그녀의 결심은 슬픔과 분노와 뒤섞였다. 이 대면은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들의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식의 조롱 섞인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에 더 깊고 더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유진은. 불행하게도 네 어머니는 널 낳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이 스며들도록 내버려두는 듯했다. 그녀는 약했어. 출산은 합병증으로 가득했고 내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쓰라린 진실이 하은을 덮치자 그녀의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녀의 어머니는 감금된 채 그녀를 낳은 후 홀로 죽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슬픔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뒀나요? 하은은 목소리에 충격과 분노를 담아 물었다. 그녀를 납치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냥 병원에 버렸나요? 강태식의 표정은 무감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었어.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이 고통받는 것이었고 그녀는 그 목적을 달성했지. 박 회장은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강태식의 셔츠 깃을 잡았다. 이런 젠장. 강태식. 그가 강태식을 흔들며 소리쳤다. 넌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유진을, 내 딸을. 박 회장의 격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강태식은 동요하지 않았다. 후회는 소용없어, 박 회장.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넌 네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었고 내가 이겼어.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갔지만 내 미래는 빼앗아가지 못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삶을 통제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강태식은 박 회장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며 경멸적으로 셔츠깃을 정리했다.
네 운명은 더 이상 네 손에 있지 않아, 아가씨. 내가 항상 통제권을 쥐고 있지.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택 밖에서 큰 소동이 울려 퍼졌다. 박 회장과 하은은 강태식의 경비원들이 문으로 달려가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혼란이 터졌고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경찰이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이 말했다. 도망쳐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강태식은 뒤로 물러섰고 그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두려움이 분명해졌다. 박 회장은 강태식에게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도록 한 걸음 나아갔다. 끝났어. 박 회장이 소리쳤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하은은 심판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을 망친 남자는 이제 궁지에 몰렸고 탈출구는 없었다. 정의는 비록 지연되었지만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경찰이 저택을 점령하고 강태식의 부하들을 체포하고 현장을 확보하는 동안 강태식은 저항하려 했지만 즉시 제압되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박 회장과 하은에게 마지막 파괴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소리쳤다. 결과는 항상 따르는 법이지. 박 회장은 눈에 불타는 결의를 담고 마지막으로 그를 마주했다. 끝났어, 강태식. 넌 네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내 딸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어난 일로 여전히 떨고 있던 하은은 안도감과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고통의 원천은 이제 정의와 마주했지만 어머니의 부재로 남겨진 공백은 깊었다. 박 회장은 그들의 공유된 고통을 알기에 염려하며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함께 그들이 찾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집에 가자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끝났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식의 저택을 떠나면서 그녀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은 남아있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다. 하은과 박 회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강태식의 저택을 떠났다. 정의는 진행 중이었지만 그들의 경험의 무게는 쉽게 떨쳐낼 수 없었다. 하은은 어머니가 죽기 전 겪었던 고통의 쓰라린 현실을 곱씹었다. 강태식에 대한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하은은 마치 모든 것이 악몽이었던 것처럼 깨어났다. 박 회장의 저택에 희미하게 밝은 방 침대에 앉아 그녀는 평범한 호텔 직원에서 저명한 인물의 딸로 변한 자신의 변화를 생각했다. 이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지만 낯선 슬픔에 시달렸다. 옷을 입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미래와 그녀의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 찼다. 식당에는 이미 박 회장이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어제의 일이 하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알았고 강태식이 수감된 것에 안도했지만 그들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좋은 아침, 하은아.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다. 좀 쉬었니?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따라주는 커피를 받았다.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 다 서둘러 침묵을 채울 필요 없이 서로의 존재의 편안함을 느꼈다. 마침내 하은이 침묵을 깼다. 아버지,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전에는 사용한 적 없는 단어, 그들의 공유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의 신호였다. 박 회장은 눈에 띄게 감동받아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 얘야. 그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이 널 괴롭히니? 하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벅찼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 어머니가 제 곁에 없이 홀로 돌아가셨다는 생각이에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컵을 응시했다. 저는 항상 공백을 느꼈는데 이제 그게 어머니의 부재였다는 것을 이해해요. 박 회장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의 상실이 그들의 삶에 남긴 영원한 상처를 깊이 이해했다. 이해한다, 하은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슬픔을 덜어줄 말은 없지만 우리가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게. 그들의 대화는 이해와 치유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었지만 박 회장의 전화벨 소리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전화한 사람은 강태식의 사건을 담당하는 탐정이었고 그는 불안한 소식을 전했다. 회장님, 긴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강태식이 교도소로 이송되던 중 탈출했습니다. 박 회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정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가 분명히 짜증내며 물었다.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 그를 도운 것 같습니다. 탐정이 설명했다. 수색 중이지만 즉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복수할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끊고 박 회장은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는 하은을 마주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강태식이 탈출했어. 그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는 자유롭고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하은은 차가운 두려움이 그녀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신할 수는 없어. 박 회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조치를 취할 거야. 보안을 강화하고 네가 안전한지 확인할게. 박 회장이 보안을 강화하는 동안 하은은 강태식의 자유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울지 두려웠다. 며칠은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다. 강태식이 저택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박 회장은 그들의 집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 그에게 지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번에는 그가 처벌받도록 확실히 할 거야. 아버지의 결심과 자신의 힘으로 강해진 하은은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를 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든 그림자와 소리가 그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밤이 도시를 감싸면서 하은과 박 회장은 다가오는 대결을 준비했다. 강태식이 가깝고 마지막 대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서서 몇 년 전에 시작된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회장은 그의 보안팀에게 마지막 전투에서 실수가 없도록 확실히 했다. 우리는 안전해, 하은아. 박 회장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는 제지당하지 않고 우리의 방어를 뚫을 수 없어. 박 회장의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의 모든 생각을 따라다니는 무자비한 그림자. 그녀는 강태식의 결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더 필사적이고 위험해진 그의 동기는 개인적이었고 그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었다. 저택은 요새화되었고 보안 요원들이 주변을 순찰했으며 모든 접근로는 엄격하게 확보되었다. 박 회장은 신중하게 준비했지만 공기는 강태식에 다가오는 복수의 위협으로 무거웠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택 복도의 침묵은 모든 작은 소리를 증폭시켰고 하은을 극도의 경계 상태로 만들었다. 박 회장의 외부적인 평온함은 그의 눈에 담긴 걱정을 거의 숨기지 못했다. 하은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대면이 그들의 혼란스러운 과거에 가져올 해결에 대한 걱정이었다. 얼마 후 경계 근처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어 그들을 준비시켰다. 박 회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갑자기 일어섰다. 그가 여기 왔어. 그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다가올 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은 하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의 계획은 뭐죠? 그녀는 불가피한 충돌이 몇 분 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며 물었다.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막을 거야. 그는 보안팀이 강태식의 도착을 준비하는 동안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긴급한 정보를 가지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강태식이 혼자가 아닙니다. 박 회장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무슨 뜻이지? 그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동료들을 데려왔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강제로 진입하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경비원이 밝혔다. 위험이 갑자기 증폭되자 공포의 물결이 하은을 꿰뚫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사적인 한 남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무장된 그룹과 싸우고 있었다. 박 회장은 하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널 지킬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가 널 다치게 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하은은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비정상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긴장된 몇 분이 끝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지는 동안 그들은 다가오는 그룹의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강태식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정문에 도착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복수의 약속을 가져왔다. 박 회장! 강태식이 문에서 소리쳤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와서 날 상대해.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으로 박 회장은 그의 적과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끝이다, 강태식.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강태식의 대답은 조롱 섞인 웃음이었다. 도망? 나는 도망칠 생각이 없어. 이건 복수야. 내 놈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네 딸을 위한 복수지. 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강렬한 결의로 가득 찬 하은은
강태식과 마주했다. 다시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 어머니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니었고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의 싸움은 여기서 끝났어. 강태식이 대답하기 전에 박 회장의 보안팀이 즉시 행동에 나섰다. 용병들을 재빨리 제압했다. 강태식이 후퇴하려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길이 막혔다는 것을 발견했다. 박 회장이 미리 불렀던 경찰이 저택을 포위하여 잠재적인 탈출구를 차단했다. 몇 분 안에 강태식은 체포되었다. 그의 마지막 시도는 실패했다. 경찰이 그를 데려가면서 박 회장과 하은은 지켜보았다. 마침내 종결되었다는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그들의 삶을 감쌌던 어두운 장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다. 대결의 강렬함으로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하은은 자신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회장을 향해 돌아섰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가능성이 손에 잡힐 듯했다. 괜찮니? 박 회장은 걱정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은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네, 정말로 괜찮아요. 그들은 큰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미래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들의 공유된 역사는 이제 그들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결속시켰다. 감정적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안과 힘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하은은 어머니의 쓰라린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 회장과 함께하는 미래, 무엇보다도 사랑과 가족을 우선시하는 미래. 그들은 둘 다 안전을 얻었고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평화를 가져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스릴, 넘치는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소통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여 감동적인 이야기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세요.